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어요. 단지 그게 제 이야기일 거라고는 여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지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지간한 일이라면 긴 시간 연애해온 만큼 몰랐던 사실이라도 제가 묻고 넘어가겠는데, 이건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는 건지 예비 신우자리랑 결혼을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헷갈려서 결국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작에 저희 어머니 말을 들었다면 적어도 결혼 준비를 시작한 몇 달 안 되는 시간이나마 낭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렸나 싶어요.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인연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둘이 서로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한 쌍이었어요. 둘 다 서로 서울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도 적당히 괜찮은 조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요. 서로를 아는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집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그만큼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결국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난하게 모난 것 없고 조용한 성격이 적어도 결혼하면 다툴 일은 많이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많아야지 안 싸우고 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먼저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싹싹한 성격은 아니기에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건 그거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남자친구를 엄청 좋게 보셨는데 그래서 그랬나 자연스럽게 저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남자친구는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할 때쯤에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여느 다른 사람들 마냥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우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점점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결혼과 현실이 서로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의 누나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로 나이 차가 좀 나는 누나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언젠가 누나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누나한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학창시절에 공부도 똑바로 안 하고 동네방네 사고나 치고 다니던 문제아였는데 누나가 자기를 바로잡아주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인서울 대학에 합격도 하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취직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누나가 지금의 자기 자신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며 누나 도움이 아니면 지금 회사는커녕 어디 하루하루 일거리 없나 기웃거리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했고 솔직히 이야기만 들었을 때 이걸 이상하게 들을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남자친구의 누나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같은 누나의 입장으로 저는 제 동생의 인생에 그렇다 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누나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는 10살 가까이 터울이 있고 저랑 제 남동생은 고작 2살 차이밖에 나지 않기에 서로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남자친구 누나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은 게 전부였지 실제로 만날 기회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굳이 저를 누나에게 소개시키려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진 제 신우가 될 수도 있던 사람이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음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도 남자친구의 누나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질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날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워낙 괜찮게 보셔서 하루빨리 날짜를 잡느니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벌써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를 시켰었고 두 분도 남자친구를 사윗감으로 좋게 보고 계셨기에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가에서 서로 사위될 사람과 며느리 될 사람을 저렇게 마음에 들어하니 더 두고 볼 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도 못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제 동생은 따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누나가 이번에는 참석을 했거든요. 가족의 일원인데 그 자리에 동석을 한 게 이상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리가 불편할 것 같다고 불참한 제 동생이 원망스러웠지요. 심지어 처음엔 결혼 전에 남자친구의 누나를 한 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인상도 평범했고 누나가 동생을 엄청 챙기는구나 싶은 느낌 정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표정이 많이 심란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농담처럼 사위라고 부를 때도 있던 분이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어른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러시니 저도 많이 놀랐어요. 어머니께 방금 상견례 마치고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쭉 보아하니 신우 자리가 아주 보통이 아닐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 누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결혼하고 나면 그로 인해 고생문이 열릴 게 훤히 보여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그 순간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이야기 다 끝난 상황에 결혼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평범하게 우애 깊은 남매의 모습처럼밖에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누나가 동생 챙기고 동생이 누나 챙기고 귀찮다고 안 나온 제 동생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 아니냐고 어머니 말에 대들었었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하시기를 어머니께서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웬만한 사람들 딱 보면 안다고 하시면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니네 큰고모가 딱 그런 신우였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친가 쪽,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아들 욕심이 있으셔서 아버지 위로 누나가 4명이나 있어요. 아버지 위로 큰아버지도 계시긴 하는데 아들 하나 잘못되면 어쩌냐며 두 번째 아들을 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래요. 아무튼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졸지에 4명의 신우에게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냐며 너가 참아라 하는 식으로 따로 중간 역할을 안 해주셨다 합니다. 그도 그럴 게 큰고모와 아버지가 터울이 많이 나서 큰고모가 아버지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대요. 그러니 당시 아버지는 큰고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큰고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며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라고까지 해서 그제서야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큰고모와는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큰고모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떠시는데 어머니 말씀은 큰고모가 딱 그 짝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보낸 고된 시간을 딸인 제가 똑같이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대요. 남자친구가 순한 성격에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성격인데 과연지 누나랑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부러지게 중간 역할도 못할 것 같고 저희 아버지 마냥 누나 뜻에 따르자 네가 참아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더 늦기 전에 무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제가 요즘 이때가 어느 땐데 신우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시냐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걱정 붙들어 매라고 말을 제가 딱 잘라버렸어요.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저대로 다시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소중한 기억이었으면 싶어서 실수 없이 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부터 앞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결혼식에 관련한 모든 걸 꼼꼼히 정리해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낄 수 있는 곳은 아끼고 욕심 부릴 곳은 욕심 좀 내려고 했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잖아요. 그래서 웨딩 촬영이나 본식 촬영 부분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드메 쪽에도 비용이 평균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몇천만 원 단위로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자기는 이런 거 잘 모른다며 저보고 알아서 잘 준비하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정리해놓은 표를 보여주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길게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누나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은 겸사겸사라고 상견례 때 말고는 누나를 따로 소개시켜준 적이 없지 않았냐며 이참에 누나랑 인사도 시키고 그러려고 불렀다 하대요. 그때부터 촉이 안 좋긴 했는데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이 틀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누나가 제가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던 예산을 정리해놓은 표를 들이밀면서 옳게 될 사람이 씀씀이가 아주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신우되는 사람으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러 나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어머니께서 제게 걱정되었다고 하신 그 말이 떠올라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예산을 두고 주저리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웨딩홀 식사는 미리 먹어봤느냐 하는 사소한 잔소리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고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까지 포함해 2천이면 평균적인 비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돈을 물쓰듯이 쓰네 어쩌네 하면서 내 결혼식인데도 마치 자기가 결혼하는 것 마냥 이것도 잘 알아본 것 마냥 저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말만 들으면 결혼식 비용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니 어쩌니 허세를 다 부리더라고요. 결혼식 영상이니 웨딩 사진이니 결혼하고 나서 아이라도 태어나보라고 그런 거 보면서 추억에 잠길 여유 같은 게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쓸데없는 데다가 거금을 쓰지 말라더라고요. 시간을 돌릴 수가 있으면 자기는 웨딩 사진부터 생략하겠다나 어쩐다나요. 그러더니 스드메도 자기가 다니는 동네 미용실 언니한테 부탁할 테니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고 촬영도 자기 지인 중에 사진 아주 기가 막히게 찍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각자 분야의 프로페셔널들이 있고 저도 다 알아보고 진행한 건데 뭐 저렇게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도 지 누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냐고 하면서 역시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누나 대단하다고 엄지를 축혀 올려 세우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내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 싶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럼 스드메랑 촬영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하면서 다음 할 말을 또 끄집어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해둔 결혼식 날짜가 내년 3월 중순쯤 추위가 살짝 풀릴 때쯤에 올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날짜를 듣더니 결혼식까지 아직 5개월이나 더 남지 않았냐며 시간을 아끼려면 지금 임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도 30대 중반이면 이른 나이가 아닌데 뭐 여자 나이 30대 초반이면 늦은 거라고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루라도 유전자가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5개월이나 시간이 남았으니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애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라니 무슨 음식 재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말이라고 하는가 싶었어요. 이미 어머니 말씀이 떠올라서 이 결혼은 어머니 말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뭐라 한마디 해주기 전까지는 제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어디 얼마나 더 선을 넘으려고 그러나 보자 싶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이 1억,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게 1억 4천이었거든요. 이미 남자친구와는 서로 얼마 모았는지를 오픈해 놓은 상황이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제가 작성한 표도 인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남자친구의 누나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지 동생보다 4천이 적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비용으로 돈을 저렇게 흥청망청 써제끼는데 모아놓은 돈이 많을 리가 없지 그러면서 저를 앞에다 두고 제 흉을 보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얼마나 낭비가 심할지 눈에 보인다고 하면서 참으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결혼 전이랑 후는 완전히 다른 거라면서 지금 쓰듯이 돈 써버릇하면 거짓골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현실을 깨우칠 때까지 내가 돈을 관리해줄게.
이러는 겁니다.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자기한테 타쓰고 그러면 자기가 영수증 검사도 하게 될 테니 자연스럽게 허튼 데다가 돈 쓰지 않고 과소비 안 하는 버릇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말인지 똥인지도 구분이 힘든 소리를 줄줄 늘어놓고 있으니 저도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이 개소리에 향연의 끝이 있을까 싶어서 얼마나 더 떠들 수 있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희들한테 고마운 줄 알라며 하나뿐인 동생 위해서 자기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지만 돈 관리를 해주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큰둥하게 모시은 표정으로 지네 누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낌새를 눈치챈 건지 그래도 누나 덕분에 결혼식 비용을 많이 줄여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누나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태까지 자기가 1억 4천이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던 것도 다 누나가 자기 대신 돈을 관리해줘서 그렇다고 하면서 누나가 돈 관리해주는 능력이 엄청 탁월하다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듣고 있자니 시간도 아깝고 결국 남자친구 누나의 본심이 여태껏 제 앞에 개소리를 늘어놓은 이유가 제 월급을 관리해준답시고 제 돈을 가져갈 생각에 저랬던 걸 알게 되었으니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남자친구 누나한테 여태껏 가스라이팅을 한 이유가 고작 동생 결혼하고 나서 동생 월급에 동생 와이프 월급까지 손에 쥐고 흔들고 싶어서 그런 거였냐고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무슨 가스라이팅이냐며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건데 말버릇이 왜 그러냐고 받아치더라고요. 남자친구 누나한테 그 별것도 없는 새치어로 남의 월급을 통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좀 더 생각이란 걸 해봐야지 않냐고 잘 좀 생각해보라고 했지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모아놓은 돈의 액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누나가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랑 제가 6살 차이가 납니다. 군대 다녀온 걸 감안하더라도 저보다 4년을 더 사회생활을 했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친구 누나한테 그건 알고서 내 씀씀이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거냐 따지니 어디서 꿀을 훔쳐먹고 왔는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안타깝게도 우리 결혼 준비는 오늘부로 여기서 전부 끝내야 될 것 같다고 파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여서 남자친구에게 가만 보니 내가 니네 누나보다 돈 관리도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니네 누나한테 맡길 거면 내가 수수료 조금만 가져갈 테니 나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냐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많이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여태 만나온 시간이 있어서 그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평생 남자친구 누나한테 휘둘리며 사는 결혼 생활을 택하는 것보단 파혼이란 결정이 100번 옳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마디 했어요. 파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크게 만든 건 니네 누나가 맞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앵무새마냥 누나 말이 맞다고만 대답하고 있는 당신 모습에 크게 실망을 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혼을 가지고 누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원망해야 하겠다 쏘아붙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 말씀에 진작에 귀 기울일 걸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꼴도 안 봐도 되고 시간도 많이 아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그래도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이 낫지 않냐면서 어머니께서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오랜 세월을 바탕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제게 해주신 충고였을 텐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자만했던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가스라이팅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거의 20년이 가까운 세월을 누나 말이 무조건 맞다고 맹신하고 거역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요. 차라리 진작에 남자친구 누나를 만나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다 끝난 마당에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걸 알지만 누나가 일부러 상견례 날까지 결혼 날짜 잡을 때까지 자기 본 모습과 정체를 일부러 숨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미리 보였다가 눈치채게 만들어 화투 내는 것보다 서서히 시간을 들여가며 자기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가스라이팅을 할 계획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미리 경고해 준 게 없었다면 만약이란 건 없지만 신우말에 혹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머니의 현명함 때문에 정말 지옥 문턱에서 유턴을 한 게 아닌가 싶어 안심이네요. 6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결혼식을 지난달에 올리고 딱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그때 그 스니입니다.
사연 남겼던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드려요. 사실 남자친구한테서 파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옳았고 누나가 틀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날 충분히 이해를 시켜줬다고 생각했는데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얼굴이 반은 울상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 누나가 여태까지 자기를 속여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 말을 듣고 자기가 곰곰이 따져서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5천만 원 이상은 비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술을 즐기는 것도 아니라서 생활비라고 별로 드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벌어들인 돈만 계산해봐도 1억 4천이면 돈이 너무 적다 싶었다네요. 그래서 지 누나한테 자기 돈을 관리한 내역을 좀 보고 싶다고 물어봤는데 누나가 보여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남자친구가 집까지 찾아가니 따로 관리한 내역을 적어놓은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남자친구 누나가 야금야금 남자친구 돈에서 자기 필요한 데다 쓰고 애들한테 쓰고 놀러 다니고 뭐 그랬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다 깨달았다고 누나랑은 연을 끊었고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고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결국 스스로 잘해볼 생각은 없고 누나 대신으로 찾은 게 저니까 제 말 듣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도 못 내리는 그런 사람하고 살아봐야 좋을 거 하나 없고 저러다 또 언제 누나 품에 돌아갈지 누가 알겠나 싶어서 내 사전에 두 번째 기회란 없다고 그냥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영 이별하게 되었는데 아쉬운 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속이 후련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래 만난 만큼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다 헛된 시간 낭비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네요. 이렇게 마음고생했던 건 취직 준비하면서 고생하던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 시작부터 작은 회사를 목표로 하지는 않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웠다면 온 세상이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투성이었을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도 안 나오고 취업 문턱이 높아진다는 말은 해가 바뀔 때마다 연신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그래서 결국 저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있는 신입도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장을 먼저 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기업 취직 준비 1년 반을 하다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저희 결정이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직 준비가 말처럼 쉬운 줄 아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지금도 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직 준비는 이미 그만둔 지 오래니까요. 그때는 언제까지 부모님 등골 빨아먹으면서 지낼 수는 없던 상황이기도 했기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죽이 잘 맞는 편이고 경력이 길어지니 회사에서도 대우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떨어지는 연봉이지만 그래도 한 달 월급 350 정도를 받으며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 들어가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 들어가고 경력 4년 차가 되던 해에 드디어 남자친구는 그렇게 갈망하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2년 차인데 그래도 역시 대기업이라고 월급을 벌써 저보다 높게 받고 있네요. 오래 만나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그렇게 노래를 하던 대기업 사원이 되었으니 그 이후부터는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회사는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역만 말해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후부터는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커플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취직 준비하는 4년 동안 나름 저한테 안 얻어먹으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데이트 비용 같은 거에서 저한테 조금 신세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때 신세진 거 갚겠다고 주로 남자친구가 먼저 서울로 올라와서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반년쯤 지나고부터는 회사 일 때문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몇 번씩 저보고 내려와 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번갈아 가며 한 주는 제가 내려가고 한 주는 남자친구가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데이트를 했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만남을 유지하던 가운데 남자친구가 은연중에 결혼 이야기를 불쑥 꺼내왔습니다. 이제 자기도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으니 부모님께 자리 잡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요. 취직 후부터는 주말 연애이긴 했지만 2년 가까이 만남을 유지해왔고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당연히 결혼을 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따금씩 부모님이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 물어보곤 하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인 남자친구는 집에서 오죽하겠나 싶더군요. 하지만 그 말에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만난 만큼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말인즉슨 그건 제가 여태껏 쌓아온 제 경력을 다 포기하고 남자친구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지요. 주말 연인을 했으니 주말 부부도 가능하다 하겠지만 남자친구가 자리 잡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림을 차리고 싶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 등골을 빨아먹으며 겨우 들어간 대기업인데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걸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소리는 아닐 게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회사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지금은 대우도 좋게 받고 있는 데다가 솔직히 제가 하는 일도 저에게 너무 잘 맞고 좋았어요. 결혼 때문에 당장 여태껏 해온 경력을 없애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해야겠다는 입장 또한 아니었기에 좀 더 고민해볼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회사 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도 고민을 털어놓으니 갑갑한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회사 선배가 남자친구 회사가 있는 지역에 우리 회사랑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람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걸로라도 경력을 지키고 싶다면 그 자리에 한번 저를 추천을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회사가 지금 제가 있는 회사보다도 소규모다 보니 월급은 당연히 적어지겠지만 사장님이 진짜 좋은 분이시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라고 일하는 것도 비슷하니 저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곧장 선배에게 부탁해서 그날 화상으로 면접 비슷한 걸 진행했습니다. 사장님은 선배님 말처럼 좋은 분처럼 보였고 제 경력에 선배의 추천이면 저를 안 쓸 이유가 있겠냐며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계약서를 쓰거나 한 건 아니고 회사도 그만둔 상태는 아니었어요. 대충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지요. 제가 앞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보니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제가 그 지역에 이사를 진짜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출근해도 되겠냐 요청을 했지요. 다행히도 그 회사에 생기는 결혼도 당장 나가는 게 아니었기에 그 회사 측에서도 오히려 저희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만 횟수로 8년을 만났는데 저희가 다툰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자주 티격태격했고 솔직히 그 긴 시간 동안 이 꼴 저 꼴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친구의 이기적인 모습에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이후로 저는 딱히 돈 들어갈 일도 없고 해서 저금이 많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낮은 연봉으로 시작을 했기에 전부 다 긁어 모으면 1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취직한 기간이 짧지만 신입 때 받던 연봉이 당시 제가 받던 연봉과 맞먹을 정도에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6천에서 8천 사이로 돈을 모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 모아놓았다는 돈이 꼴랑 1,50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서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느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취직하고 한동안은 버는 족족이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취직 준비하면서 부모님 노후 자금을 갉아먹은 게 있다 보니 그거 갚는다는 느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본격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돈 들이는 걸 멈추고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1,500이나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도 학자금 대출은 제가 번 돈으로 갚았으니 따지고 본다면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경우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말이 이젠 더 이상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빚을 지거나 한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로 들렸으니까요. 거기에 지역이다 보니 집값도 저렴한 편이고 남자친구 벌이도 좋고 거기에 저도 일자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 맞벌이를 하면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집에서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기본적인 예단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는 눈이 뭐 그쪽에만 있는 줄 아냐고 그렇게라도 꼭 해야만 한다면 기본적인 건 해주겠다. 하지만 우리 집도 보는 눈이 있으니 예물도 받고 패백도 해서 절값도 받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는 하는 거지만 하기 싫다고 거절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보고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고 하더라고요. 허례허식은 싫다고 해놓고선 저보고 왜 말을 바꾸냐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대요. 진짜 돈 밝히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니네 엄마가 그런 거 아니냐 말해줄라다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대신 안 하기로 한 예단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게 누구냐고 말을 바꾼 게 누가 먼저겠느냐 되물으니 남자친구는 대번에 예단은 저를 위해서 해와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거 돈 얼마 아끼겠다고 시어머니 뜻을 거슬러서 결혼 전부터 미운탈 박히면 저만 피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모아놓은 돈보다 내가 8천 가까이 더 해가는 거 벌써 까먹은 거냐고. 취직하고 나서 여태 어머님한테 돈 들이지 않았느냐. 그걸로 퉁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도 1,500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려니까 둘이 합쳐 3천 가지고 지지고 볶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자고 했지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금 반반 결혼도 아니고 제가 여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많은 걸 희생하고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꺼낸 말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치사하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회사 그만두고 오는 게 오히려 저한테 더 유리해서 그렇게 정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아직 취직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만 오간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는 딱히 제가 취직 자리를 구해놨고 맞벌이를 할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괜히 그 일자리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공수표를 날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걸 두고선 어차피 이제 자기가 외벌이로 혼자 돈을 벌어올 건데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자기가 벌어올 돈이 제가 지금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아들 데려가는 대신 큰 선물 해드리자는 건데 그게 싫은 거냐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나도 여기 데려와서 직장을 구할 거고 맞벌이를 할 생각이다. 그 정도만 설명하면 내가 예단 같은 거 해올 필요 없다는 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느냐 받아쳤지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한들 자기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이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 중 한 군데 들어갈 텐데 이 주변의 중소기업들 다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일감 받아먹는 하청업체들 아니겠냐더라고요. 그런 데서 일할 생각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럽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아내가 회사 하청업체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게 만들 셈이냐면서요. 그냥 살림만 하고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 예단해와서 그냥 우리 엄마한테 점수도 좀 따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경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결정은 제 자신이 내리는 거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대답을 들으니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다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만난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더 이야기해봐야 싸움만 커질 것 같고 해서 생각해볼 문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말하고 그날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주변 친한 지인들한테 곧 결혼한다, 이직한다 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뭐하러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는지 제가 다 후회가 되는 상황이네요. 오래 만난 만큼 이 사람의 많은 걸 알고 있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라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거 조율하면서 많이 싸우고 그런다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잘 사는데 그땐 왜들 그렇게 싸웠나 하는 조언을 듣기는 했는데 속 와닿지는 않네요. 참 고민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일주일 만인가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는데 괜히 고민하면서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시간 낭비했는지 모르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따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오래 만났다 보니 매일같이 연락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보고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일주일 내내 연락을 아예 안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남자친구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제 앞에 이게 지 어머니가 받고 싶어하는 예단 목록이라고 하면서 꺼내 들이밀더군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생각했을 거 아니냐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길래 저도 아무 말 안 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나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했더니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해가야만이 나중에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해오란 거 안 해와서 괜히 밉보이지 말고 고집도 그만 부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오란 대로 다 해올 테니 나도 예물도 받고 패백도 해서 드린 만큼 받아야겠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너는 아직 며느리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저보고 결혼 전부터 벌써부터 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오빠가 여태 번 돈도 다 어머님 드리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또 뭘 더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여태 연애하던 때처럼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도 서울에서 올릴 테니 아마 결혼 준비도 회사 일로 바쁜 자기를 빼고 저랑 지네 엄마랑 같이 둘이서 준비를 해야 할 테니 미리미리 해달라는 거에서 점수도 따고 친하게 지내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외아들이다 보니 어머니가 딸 있는 집을 부러워했는데 조금만 애교 부리고 그러면 분명 저한테 잘 대해주실 거라고요. 결혼 준비도 아예 지 어머니 원하는 대로 맞추라는 말을 저렇게 하더군요. 제 계획은 또 개무시하고 떠들어대더라고요. 다 너가 원하는 입맛대로 맞춰줘야 되냐고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대번에 앞으로 내가 외벌이해서 너 먹여 살릴 텐데 그러면 싫어도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고작 돈 1,000만 원 쓰기 싫어서 너 이 결혼 안 할 거냐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대기업 명함 하나만 믿고 제가 희생한 건 안중에도 없던 거였어요. 여태까지 경력 포기하고 지역까지 옮겨가며 같이 미래를 꾸려나가기로 결심한 제 마음을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까지 때려치고 대기업 다니는 지한테 취직을 하겠다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말인즉슨 제가 마치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어 환장을 한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고 그냥 요 일주일간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오빠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 완전히 다른 것 같으니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고 하대요. 그래서 농담 아니라고 내가 뭐 이 결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 아냐고 그냥 이 결혼 엎어버리자고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여태 쌓은 경력 포기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서로 바라보는 미래가 다른데 이 결혼을 기어이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서로 더 안 좋은 꼴 보기 전에 그냥 끝내는 게 수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헛소리는 그만하고 벌써부터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고집 좀 부리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이제 파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야기해서 뭐 하겠냐고 할 말 없다고 잘 지내란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세게 나간다고 연기를 한다 생각했는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걸어오는 전화에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했나 보더라고요.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오길래 그냥 전화기 꺼버리고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전화기 꺼져 있는 동안 문자는 또 몇 개나 보내놓은 건지 지그시 무시해주고 아침 운동 좀 다녀오려고 밖에 나가니 깜짝 놀라 깨무라칠 뻔했네요.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서 밤새도록 저를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후다닥 다가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원하자는 말에 이렇게 밤새 기다리고 사과까지 할 거면 진작에 그러지 말라 할 때 멈추지 그랬냐 따졌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랑 예단 문제로 다투던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벌써부터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면 평생 마누라한테 잡혀 살게 될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했다고요. 자기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다고. 하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해오는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설령 진짜 남자친구 어머니가 기선제압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라 시켰다고 여태껏 모든 행동이 진심이 아니었다 해도 결국 실천에 옮긴 건 남자친구 본인이잖아요. 그게 맞다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한 건 이미 남자친구도 마음속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연애하는 내내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집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듣는 식모를 구하겠다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대한민국 땅에 대기업 다니는 남자가 너 하나밖에 없는 줄 아냐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월급 나보다 잘 받는 거 인정하지만 그래봐야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랑 비교하면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 거 모르냐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시모 물주 노릇하고 남편 밥 챙겨주는 식모 노릇하려고 경력까지 포기해가면서 너랑 살겠냐고 따졌네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결국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 버렸고 저는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랑 연을 끊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온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심해질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차피 파혼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했을 거예요. 살살 달래서 결혼한 뒤에 다시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겠지요. 회사에서도 제가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에 사실 저 없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나 고민했다며 반겨주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다면 취직하기로 했던 회사 사장님께서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때 구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쓸 걸 그랬다며 농담처럼 잘 넘어가 주셨습니다. 여태껏 남자친구를 만나온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 시간 아깝다고 제 인생을 스스로 수렁에 빠뜨릴 필요는 없겠지요. 이번에 사실 크게 되어서 결혼은커녕 한동안은 연애 생각도 나지는 않을 거지만 똥차가 가면 벤츠가 온다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다면 제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